오늘 했던 뉴스 살펴봅니다. 시사평론가 김정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돼 있죠. 네. 또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논문 논란이 사그들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건수만 놓고 보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8건, 송광용 수석은 2건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공통점이 제자들의 논문을 가로챈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제 논문 표절 말고 논문 가로채기라고 한 신조어가 나왔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논문 가로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학술 연구비를 받아서 챙겼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게 수천만 원대 규모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자의 학위 논문을 축약 내지는 요약해서 학술지에 게재하는데 그 연구를 한다고 또 연구비를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연구비를 근데 제자한테 줬는지 안 줬는지는 확인이 됐나요? 언론이 이제 보도를 하면서 당사자인 제자한테 물어봤대요.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예. 말을 안 했답니다. 받았으면 말을 안 했겠습니까? 예. 네. 참, 과거에도 논문 때문에 장관 임명됐다가 사퇴한 사람이 있었죠? 김병준 교육부총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요. 예. 2006년이었죠. 예. 이 논문 표절 때문에 18일 만에 사퇴를 했는데, 예. 이때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니까 간략하게 추리면 중복보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이미 다른 데 발표한 논문을 또다시 보고를 하는 이런 이 논문 부풀리기 중복보고가 문제가 됐는데, 예. 당시는 한나라당이었죠. 이 한나라당의 대변인이 누구였냐면 나경원 당시 대변인이었는데,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예. 교육부 수장의 표절은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하면서 누구를 믿고 교육 행정을 맡겨야 하는지 한국 교육의 미래가 암울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어떤 논평을 내놓고 있는지 별로 들리는 게 없고요. 지금 그다음에 이 질을 굳이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은 논문 가로채기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일종의 자기 표절, 중복 보고라고 하는 것, 경중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청취자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 사전 검증에서 걸러질 수 없었을까요? 예, 그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논문 표절은 사실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근데 이 논문 표절이 만약에 체크하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을 이해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연구업적 통합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에 넣고 돌리기만 하면 표절 검색기라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던데, 그냥 넣고 돌리면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지명되고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언론들이 다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요. 언론도 그렇게 쉽게 찾아내는 건데 청와대가 못 걸러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알고도 인사를 강행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도 그냥 인사를 강행했다라는 거에는 항상 이제 인사 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데, 능력이 없어서 검증을 제대로 못해서의 문제이기보다는 인사 마인드가 뭔가 잘못돼 있는, 이 정도가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하면서 넘어갔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여기에 오히려 더 무게를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학계 일각에서는 제자 논문을 지도하면서 또 제자도 학술지에 좀 이름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차원에서 그냥 교수가 제일 저자로 이렇게 올리는 것이 그 당시에는 관행이었다, 이런 말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근데 이제 바로 그런데 학계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청와대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계의 논리를 가지고 이 사안을 접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논문 표절이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라고 그런 것들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곳이 청와대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계의 논리가 뭐든지 간에 이것이 공개가 됐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당연히 그건 체크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학계의 논리만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오늘 전교조에 대해서 법원이 법의 노조다, 그러니까 합법 노조가 아니다, 정부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교육부 장관은 또 과거 인터뷰에서 이 전교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의 노조화는 당연한 일이라고 했고요. 심지어 비정상의 정상화에 정교조로 포함시켜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인데요. 이렇게 본다면, 그래서 이제 상당수에서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이 전교조, 그다음에 진보 교육감을 패키지로 묶어갖고 대립각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성향의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앉힌 것 아니냐. 예. 이런 지금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그 교육감 선거가 있을 때마다 보수 후보의 단골 메뉴는 전교조 때리기였습니다. 그렇죠. 뭐 거의 예외 없이 항상 그랬는데요. 예. 자, 왜 그러면 보수 후보는 전교조 때리기를 통해서 교육감 당선을 그러니까 꽤 했는가? 그게 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 거죠. 예. 옳건 그르건 간에. 예. 자, 여기서 이 점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전교조 문제와 진보 교육감을 패키지로 묶어서 이념 문제, 정치 문제로 몰고 가서 집권 측의 입장에서 뭔가 나쁠 건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진보 교육감 블록이 형성이 돼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3명의 당선자가 배출이 됐기 때문에 예. 따라서 진보 진영을 한 두름으로 엮어서 몰 수 있다라는 판단도 했을 법하다. 예. 학교 현장의 갈등이 학부모의 불안과 불만을 키우고 이게 보수 진영의 표로 연결된다는 전략을 세웠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 문제의 화근을 진보 교육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전교조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예. 그리고 이렇게 그 설정하고 그러니까 이 충돌을 빚고 갈등을 빚는 당사자, 진도지휘하는 당사자로 교육부 장관을 예. 설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육계는 굉장히 갈등이 첨예화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 약간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거의 뭐 전쟁터분과 비슷하게 엄청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건데 네. 학부모들은 그런 걸 결코 바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오늘 현재까지도 아직 버티기 모드죠? 그렇습니다. 뭐 이 그 대통령이 귀국할 때까지 뭐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어제 못다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한마디만 첨언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것이 일종의 화살바지용 가능성이 있다 문창극 카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마음은 접은 건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을 끄는 것이 좋지는 않겠지만 나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가 아닌가 이런 그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차원에서 이런 추론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첨언을 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관들이나 뭐 국정원장 후보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판의 화살을 그렇습니다. 일단 총리 후보자에게로 조금 더 모아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더 두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을 의식했는지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선 이동을 하고 있던데 예.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